늦은 오후였다.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천천히 번져가던 시간, 평소보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남편이 현관문을 열었다. 그의 뒤엔 작은 그림자 하나가 조심스럽게 따라 들어왔다. 낯선 아이. 9살쯤 되어 보이는 눈빛이 어딘가 불안하고 조심스러운 아이였다. 나는 그 아이를 바라보며 숨을 삼켰다. 그리고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 아이는 우리 가족의 균형을 흔들 존재라는 것을. 남편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마치 죄를 고백하듯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 아들이야. 지우. 혼내자야. 그 말은 마치 오래된 벽시계가 멈춘 듯 집 안의 모든 소리를 삼켜버렸다. 15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에게 그런 비밀이 있었다는 사실은 내 마음을 깊은 혼란 속으로 밀어넣었다. 아이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안녕. 하세요? 그 한마디에 나는 알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슬픔과 분노,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연민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그 아이를 향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남편은 아이의 존재를 몰랐다고 했다. 우리가 잠시 멀어졌던 어느 시절, 그는 한 달 남짓 다른 여자를 만났고 그 인연은 조용히 끝났다고 했다. 그리고 2달 전 그 여자가 병에 걸려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연락을 해왔다고. 아이는 남편의 아들이었고 이미 유전자 검사로 확인된 사실이었다. 남편은 지우에게 작은 방을 내주고 잠시 조용히 자리를 비웠다. 붉은 노을이 끝내 검푸른 밤의 장막 뒤로 사라지고 난 뒤에야 나는 비로소 아이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었다. 아이는 소파 구석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다. 마치 자신의 몸을 최소한으로 줄여 세상에서 존재를 지우려는 것처럼. 9살 소년, 지우. 낯선 아이가 던져놓은 폭탄 같은 시간. 나는 파편처럼 흩어진 마음을 애써 수습하며 지독한 밤을 보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애써 밝은 척 지우에게 말을 걸었지만 지우는 밥그릇만 바라볼 뿐이었다. 나는 숟가락조차 들지 못했다. 아이를 볼 때마다 어제 남편이 내뱉은 내 아들이야, 혼외자야, 라는 문장이 눈앞에 붉게 재생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아이에 대한 연민 사이에서 나는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어떤 말을 건네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내 침묵은 아이에게 또 하나의 압박이 되었다. 지우는 남편에게만 조용히 잘 먹었습니다라며 말하고 마치 투명 인간처럼 자신의 방으로 사라졌다. 나는 지우를 피하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무의식적으로 아이와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었다. 남편은 지우의 학교 문제, 생활용품 등을 준비하느라 분주했고 그 모습은 나에게 상당한 불편감을 주었다.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한 아이의 아빠로서의 남편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다. 며칠 뒤 저녁, 나는 거실 소파에 억지로 앉아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드라마를 보고 있었다. 지우가 조심스럽게 방에서 나와 나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물 좀 마셔도 돼요? 겨우 용기를 낸 듯한 그 작은 목소리에 가슴이 철렁했지만 나는 무심한 척 대답했다. 그래, 마시렴. 아이가 컵에 물을 따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시선을 돌리지 못했다. 아이는 물을 마신 뒤 컵을 씻어 제자리에 두는 것까지 아주 조심스러웠다. 아이는 자신의 사소한 움직임조차 폐가 되지 않도록 누구보다 처절하게 노력하고 있었다. 그 모습에 나는 문득 나는 이 아이에게 얼마나 가혹한 존재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스스로를 돌아보았다. 남편은 내게 아이가 나를 매우 어려워한다고 말했다. 나 역시 그랬다. 아이를 밀어낼 수도 그렇다고 당장 끌어안을 수도 없는 내 감정의 미로 속에서 나는 여전히 헤매고 있었다. 9살 지우는 엄마를 잃었다. 그 사실이 내 마음속에 아이를 향한 연민을 갖게 했다. 배신감과 분노의 감정은 남편을 향해야 마땅했지만 그 무고한 아이에게까지 나의 냉담한 시선이 닿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남편은 회의 때문에 늦어져 집에는 나와 지우 단둘만 있게 되었다. 나는 차를 마시며 책을 읽으려 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다. 그때 지우의 방에서 아주 희미한 흐느낌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잘못 들었나 싶어 무시하려 하였으나 작은 흐느낌은 곧 소리 없는 울음으로 바뀌었다. 억지로 막으려는 듯 컥컥거리는 소리가 났다. 지우가 울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선뜻 방문을 열지 못했고 그렇게 아이의 방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울음소리가 길어지자 나는 용기를 내어 아이의 방문을 열었다. 얇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온몸을 들썩이며 울음을 삼키고 있는 아이를 본 순간 나는 더 이상 이 집에서 피해자로만 남을 수 없을 것 같았다. 내가 다가서는 소리에 지우는 황급히 이불을 걷어내고 눈가를 문질렀다. 빨갛게 충혈된 눈과 눈물 범벅이 된 얼굴. 죄송해요. 이모, 시끄러웠죠. 아이는 나를 여전히 이모라고 불렀다. 그 호칭은 우리 사이의 거리를 상징하는 듯했다. 나는 아이에게 다가갔다. 아이는 잔뜩 긴장한 얼굴로 나를 피하려는 듯 몸을 움츠렸다. 아니야, 괜찮아. 왜 울었니? 나는 부드럽게 물었다. 지우는 고개를 숙이고 작은 손을 꼼지락거리며 말했다. 엄마가 보고 싶어서요. 옛날 엄마, 여기서 자꾸 그 냄새가 나서요. 아이는 울음을 참아내며 힘겹게 말을 이어갔다. 옛날 엄마의 냄새. 그 말에 내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아이는 엄마를 잃은 슬픔을 고스란히 끌어안고 이 낯선 집에 와 있는 것이었다. 나의 배신감 따위는 이 아이의 슬픔에 비하면 한 톨의 먼지에 불과했다.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아이 옆에 앉았다. 아이는 여전히 몸이 어색하게 굳어 있었다. 나는 살포시 지우의 어깨를 토닥였다. 지우야, 울어도 돼. 괜찮아. 엄마가 보고 싶으면 얼마든지 울어도 돼. 그 말과 함께 나는 아이를 내 품으로 끌어당겼다. 아이는 놀란 듯 움찔했지만 나는 아이를 힘주어 꼭 안았다. 아이는 이내 내 품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는 울음을 터뜨렸다. 9살 아이의 작은 몸에서 나오는 슬픔은 화산보다 뜨거웠고 그 뜨거움은 내 마음속에 단단한 얼음을 녹였다. 생각해보면 아이에게는 죄가 없었다. 이 아이에게는 오로지 따뜻한 가족만이 필요했다. 지우야, 괜찮아. 이제부터는 내가 엄마가 되어줄게. 내가 지우의 엄마가 되어줄게. 그날 이후 지우는 나를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 호칭이 어색했다. 지우는 엄마라고 부르기 전에 망설였고 나는 그 말이 내게 하는 말인지 잠시 헷갈리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엄마라는 호칭은 자연스러워졌다. 우리의 변화는 아주 작은 일상에서 시작되었다. 어느 날 지우가 조심스럽게 수학 문제집을 들고 내게 왔다. 나는 아이 옆에 앉아 문제를 찬찬히 설명해 주었다. 아이는 열심히 귀 기울였고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낯선 타인이 아니었다. 나는 아이의 보호자이자 교육자가 되었다. 남편이 퇴근 후 그 모습을 보고 조용히 미소 지었을 때 나는 비로소 우리 가족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 지우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곧장 내게 달려와 그날 있었던 일들을 제잘거렸다. 체육 시간에 넘어져 무릎이 까졌다는 이야기, 급식으로 나온 카레가 너무 맛있었다는 이야기. 아이는 자신의 작은 세상을 내게 열어 보여주었고 나는 그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한 번은 아이가 이전에 살던 집에서 가져온 낡은 곰인형을 내게 보여주었다. 인형의 한쪽 귀 실밥이 터져 있었다. 나는 바늘과 실을 가져와 그 귀를 꿰매 주었고 아이는 그 모습을 숨죽이며 지켜보았다. 인형의 귀가 깨끗하게 꿰매지자 아이는 해맑게 웃으며 말했다. 엄마 손은 마법의 손이네. 그 웃음은 유리알보다 맑고 투명해서 내 가슴 속에 남았던 아주 작은 앙금마저 씻어내버렸다. 아이와 함께 온 가족이 시장으로 장을 보러 갔던 날, 처음으로 나란히 아이의 손을 잡았다. 아이의 고사리 같은 손은 작고 따뜻했다. 지우는 자연스럽게 간식을 고르기도 하고 내가 채소를 고를 때 옆에서 제잘제잘 말을 걸기도 했다. 그 일상적인 풍경이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다. 아이의 존재가 우리 집을 활기로 가득 채우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힘든 순간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밤늦게 잠자리에 들 때면 지우는 가끔 훌쩍거리며 옛날 엄마를 그리워했다. 그럴 때면 나는 조용히 아이 방으로 가서 침대맡에 앉았다. 아이에게서 생모에 대한 기억을 억지로 잊게 하고 싶지 않았다. 우리 지우, 엄마 생각났구나. 엄마는 하늘나라에서 우리 아들을 지켜보고 계실 거야. 그리고 아들이 행복하게 지내는 걸 누구보다 가장 바라고 계실 거야. 지우 엄마는 항상 우리 지우 마음속에 있을 거야. 억지로 잊으려 하지 않아도 돼. 그리고 지금 지우 옆에는 누구보다 지우를 사랑하는 엄마도 있어.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위로를 건넸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손을 잡았다. 그 밤, 우리는 슬픔을 함께 나누며 더욱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다. 남편은 우리가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며 진심으로 안도했다. 그는 여전히 나에게 미안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나에겐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아이를 통해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되찾았다. 지우의 존재는 우리에게 예기치 않은 위기이자 변수였지만 결국엔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선물이 되었다. 아이가 가져온 파장은 우리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그 변화는 우리 가족을 더욱 단단하고 진정성 있는 공동체로 만들어 주었다. 오늘도 나는 아이와 함께 식탁에 앉아 웃는다. 아이는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을 이야기하고 나는 그 이야기에 환한 웃음으로 화답한다. 그 작은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들 하나하나가 내 하루를 따뜻하게 채운다. 아이의 존재를 통해 나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배웠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서로의 상처를 감싸 안으며 우리는 조금씩 가족이 되어갔다. 피보다 깊은 마음의 연결이 있다는 것을, 사랑은 때로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온다는 것을 나는 이 아이를 통해 알게 되었다. 나는 아이의 손을 잡고 다시 한번 다짐한다. 이 아이를 위해,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 더없이 따뜻하고 평온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아이의 환한 미소는 그 다짐을 현실로 만들어줄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되어줄 것이다. 가족은 반드시 혈연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가족의 형태는 다양하며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이해하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때로는 상처에서 시작된 인연이 가장 단단한 사랑으로 자라나기도 한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다시 물들기 시작한다. 붉게 타오르는 하늘 아래 우리는 오늘도 함께 있다. 아이는 내 곁에서 웃고 나는 그 웃음에 마음을 내어준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삶에 천천히 스며들며 진짜 가족이 되어간다. 그리고 나는 믿는다. 이 따뜻한 하루들이 모여 언젠가 아이의 기억 속에 가장 포근한 집으로 남을 거라고. 오늘의 사연도 재미있으셨나요? 사계절과 같은 다양한 이야기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절인생 오디오 채널에서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